이번 주 우리 사회가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을 했는지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뚱커벨 배종찬 소장입니다. 네, 여러분 그 배종찬 소장은 별명이 뚱커벨이긴 하는데요. 곳곳에서 뚱커벨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타 방송사까지. 아, 그래요? 네. 우리가 원조인데. 그렇죠.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도 내야 되는 건지. 아, 네. 저런 이상한 말씀 하시는 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네. YTN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 배종찬 소장님은 되게 특이한 헤어스타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잔디, 고슴도치 잔디밭이라는 별명도 있죠. 다른 방송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잔디라는 별명도 있고, 피구왕 통키. 피구왕 통키요? 피구왕 통키. 아, 머리 스타일이 그렇군요. 네. 심지어는 미국의 이 복싱 프로모터 동키 이야기도 하고. 아, 네. 제가 피구왕 통키를 이렇게 아는 척 하다니 스스로 지금 자승자박입니다. 자,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의도 정치권은 일단은 정치 공방을 멈추고 애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이게 최근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결이 됐을까요? 좀 다음에 나올 이제 조사 결과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애도 현상이 과연 대통령 지지율에 대체로 좀 반영이 되는 편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공격 또 공방 또 좀 가라앉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대통령이 또 애도하는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지율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텐데 지난주까지 실시됐던 조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과였는데요. 네. 대체로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부정평가는 내려오는 결과를 봤는데 이번 주 조사 결과도 크게 그 경향성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RN서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요. 전국 1,033명 무선알들이 자동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네. 응답률 8.3% 자세한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 45%로 긍정평가 올라갔습니다. 아. 부정평가는 50%대 이기는 하지만 직전 조사보다 내려온 51.6%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반등했다.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또 많이 안 올랐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임기 반환점 가까이 와 있고 중반을 넘어서면 사실 지지율이 급상승하거나 급하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치 이게 서서히 이렇게 빠지거나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마치 이 대통령 지지율을 그 은행에 있는 내 계좌와 같다. 쓴 게 없는데 자꾸 돈이 나가요. 은행에 있는 계좌 네. 같다. 쓴 게 없는데. 노영희 네. 변호사님은 계속 쌓이긴 할 텐데 저는 나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시작부터 좋지 않은데요. 어쨌든 네. 70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얘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네. 주제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정치인 1위가 문재인 대통령으로 나타났다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게 네. 그동안에 2030에서 또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해서 지지를 조금 처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또 대학생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선호한 정치인 1위로 뽑았어요. 대통령에 대한 국정 수행 평가가 아닙니다. 대학생들의 선호하는 정치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이 누구냐 네.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해마다 한국대학신문이 10월 달에 전국 대학생의 정치, 사회, 교육, 취업 부분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해왔는데 네. 이번 조사는 지난 달입니다.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대학생 1,0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이메일 조사를 했는데요. 신뢰 수준은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인데 네.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국 대학생 의식조사 및 인물 선호도 조사에서 1위 가장 네. 선호하는 정치인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2위가 누구였을까요? 모르겠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아, 그래요? 대학생들이요? 대학생들이요. 3위는 이재명 경기지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 뭔가 네. 흐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이 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현 대통령인데 강한 이 개혁 성향을 보여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이 문커피 또 문셀카로 네. 이야기했던 것만큼 개인적인 소통을 잘했고요. 지금 20대의 이
평가가 낮아진 네. 이유는 이제 국정 수행과 관련된 것인데 개인적인 거죠, 이것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네. 이제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그런 여러 단체가 있었을 정도로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말 사이다 같은 발언입니다. 이 젊은 청춘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네. 성남부터 시작해서 이 경기지사까지 청년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많이 했던 것. 네, 이 부분이 이재명 경기지사 3위에 오른 이유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은 대통령 당선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었지만 당선되자마자 또 곧바로 지지율이 떨어져서 네. 많이 좀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 네. 더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 대학생들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보면 국정수행평가는 지난해 조사와 비교하면 좀 낮아졌어요. 아, 그래요? 부정평가가 더 많아졌고. 네네네. 또 청년 정책이 잘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작년의 조사에 비하면 썩 잘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나타나는데 대학생들은 정치 성향이 한 절반 정도가 중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대학생들이요? 자기들 스스로. 네. 옛날에는 진보가 좀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는 진보도 또 보수도 아닌 중도. 그다음에 83%는 지지 정당이 없다. 이렇게 네. 응답을 했기 때문에 네. 이들이 내년 선거에서 어떤 표심의 향방을 만들어내야 매우 중요한데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뭐 여러 또 선호도 연예인도 물어보고 또 다른 뭐 분야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좋아하는 가수 1위는 누구였을까요? 가수요? 네. 대학생들. 누군가요? 아, BTS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아미 분들께서 실망하실 수 있는데 아이유예요. 아이유요? 아이유. 네. 대학생들보다 좀 더 연령이 연상 아니에요, 아이유가? 글쎄요, 뭐 아이유와 관련해서 발언 잘못했다간 또 큰 den통 맞을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아이유의 정말 노래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갓리유. 저도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어떻게 정말 될지 중요한 모르니까. 질문이겠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진행자는 네. 1위. 네. 누구였을까요? 그럼 안 해보셨잖아요, 설문조사. 아니, 노영이라고 해드리려고 그랬더니 아, 또 저는 거짓말은 안 합니다. 진짜. 쿵짝을 좀 맞춰주세요. 아닙니다. 절대 네. 아닙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정정당당히 승부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넣는다면 출발 제 아침에 노영희 변호사 할 겁니다. 네,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은데요. 자, 네. 다시 다른 본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치권은 이번에 지금 공수처법 관련해가지고 이 패스트트랙 2라운드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국민 여론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뭐 압도적인 찬성입니다. 고위공직자 압도적 찬성. 예. 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네. 찬성이 10명 중 7명 아, 정도. 맞네요. 69%로 나타났고요. 네. 반대는 4명 중 1명 정도. 네네. 큰 차이가 있습니다. 25.8%로 나타났는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전체 조사로 지난 25일 26일 양일간 실시한 조사이고요. 네. 전국 1,007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해서 찬성 여론이 계속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계속 반대를 합니까? 공수처법이 통과돼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네. 이제 현 정부의 비호 권력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만큼 자유한국당으로서는 검찰 개혁의 주도권도 뺏기게 되고 지금 좌우 진영 대결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있는데 중도는 오히려 찬성하고 있거든요. 네. 공수처법에 대해서. 네. 중도에 관련된 이 주도권 이런 것도 뺏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우려일 수가 있고 내년 총선과 관련돼서도 이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건데 워낙 압도적인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마냥 자유한국당이 반대만은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든 이 공수처법 관련된 안은 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설치된다고 해서 왜 비호 세력이 됩니까? 현재 여당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의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제 주장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네. 근거는 정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공수처장을 인사권을 임명한다. 갖고 있으니까. 바로 이 부분이 네. 이제 관건으로 보이는데 네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12월 3일 날 부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국회에. 그런데 네. 관련되는 내용들은 물론 이제 빅데이터도 있고 관련 댓글도 있는데 네. 살펴보게 되면은 주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현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좀 권력기관화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이유는 이제 공수처장의 임명 주체가 누구냐. 그리고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차장
인력 구성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야당,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쪽에서 불리해지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7294님께서 여론조사 응답률에 대해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시긴 네. 하셨는데요. 그 관련해가지고 좀 이따 설명 주실까요? 지금 설명드리죠. 네, 네, 응답률에 대해서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네. 우리가 1000명 조사가 됐고 20%의 응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2만 명에게 물어본 겁니다. 2만 명에게 물어봐서 그때 나오는 이제 응답률이 뭐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뭐 20%가 되는 거죠. 근데 전체 조사를 접촉했던 사람들 네. 중에서 최종적으로 끝까지 질문에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을 우리가 응답률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00명 조사에 20% 그러면 200명이 응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명까지 다 유효하게 질문을 답변을 끝까지 받아낸 경우인데 응답률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응답률이 낮으면 이 조사 신뢰할 수 있을까? 네, 네, 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조사 기간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과 조사의 신뢰도와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응답률은 조사가 다 끝난 뒤에 나오는 결과값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목표한다고 돼서 이 목적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거.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상당히 작용합니다. 우리도 여론조사에 홍수거려서 필요도가 높거든요. 근데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한때는 미국은 뭐 30% 40% 될 정도로 아주 응답률이 높은데 미국 보면은 잘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좀 중간에 갑자기 질문이 생각나는데요. 네.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다가 중간에 끊어버리거나 그만두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유효한 응답이 안 되는 그럼 거죠. 전체 하나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끝까지 다 응답을 응답해야 해야지만 됩니다. 여기 표본에 그래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포함이 되는 겁니다. 안 안 그런 경우에는 그게 거절이 되는 거죠. 거절이 된다. 네네. 중도 거절이 되는 거죠. 네, 중도 거절이 된다. 중도. 우리가 말하는 중도층 말고요. 네, 중도. 알겠습니다. 중간에 거죠. 네. 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여론 설문조사 관련해서 전화 받으시거나 네.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중간에 그만두면 아니야만 못하다라고 하니까 그럼요. 그냥 끝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출발세 하신 분 끝까지 들으셔야죠. 그렇죠.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이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공수처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이슈인데요. 쌍두마차죠. 그렇죠. 이 선거제 개혁 방안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질문을 다 읽어드릴 수밖에 없는 같은 조사기관입니다. 이 네.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실시했는데 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유지하되 네. 지역구 국회의원을 253명에서 225명으로 축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75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어봤는데 네. 찬성이 46.3%, 오, 네. 반대가 42.5%. 그러니까 공수처 부분 찬성이 압도적이었는데 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팽팽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결과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상당히 또 어려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내용이 그리고,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이 표현에 거부감이 좀 있으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네. 국민 주권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돼야지 네네. 이걸 당에 더 많은 숫자를 주는 비례대표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다고 할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는 어떤 다양성, 네. 그다음에 소수정당의 또 국회 진입 기회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직접 뽑아야지 무슨 말이야 하는 것이 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약간 인물 중심적이다 이렇게 또 봐도 됩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그동안 정의당이 설명해왔고 또 야당이 설명해왔던 건 다르게 우리 국민 여론은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론의 또 흐름이 국회의원들에게 힘이 되는 거니까 네. 이쪽을 주장하시려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 좀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먼저 하시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도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붙여서 준연동형이다. 그렇죠. 준자가 들으니까 네. 좀 헷갈리더라고요. 게다가 뭐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지역구로만 다 뽑자는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이 있고 네네. 지금 숫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이제 300명인데 슬금슬금 이제 330명 이야기가 나오니까 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우리 국민들이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네.
일단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당장은 300명이겠지만 아마 다음 국회 때는 또 330명으로 기회를 줬으니까 엿보다가 늘릴 거야. 이런 게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회에 대한 평가가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올해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도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낙제점 정도 수준이고. 낙제점. 네. 네. 20대 국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도 거의 이 평가가 지난 국회보다도 안 좋을 정도로. 그래서 최악의 국정감사고 최악의 역대급 국회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 국민들의 인식 자체와 평가도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라보는데 좀 찬반이 긍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팽팽한 결과로 나온 이유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표창원 네. 의원 같은 경우에도 네. 뭐 좀비 같았다, 또 네. 최악의 국회였다 이러면서 그래서 나는 다음에 안 나오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도대체 세비만 받고 맨날 싸움만 하는데 우리가 왜 더 많은 사람을 뽑아줘야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자극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표창원 의원은 상당히 의정활동을 잘했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한 사람이죠. 그런 평가를 네. 받았는데 정작 표창원 의원은 표창장은 못 받았네요. 네. 좀 그런 아재 개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중하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까 봐요. 사실은 이거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요. 네. 결국은 정의당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10% 늘리자. 그렇게 해서라도 결국 이걸 좀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거부하는 분들도 네. 특히 10명 10% 더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더 거부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